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감정입니다. 하나는 지난해에 자살률이 2023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면 2024년도도 곧 발표가 될 겁니다만 더 자살률이 늘어나고 25년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우울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며 생명 존중의 날 행사를 통해서 그래도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이런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생명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또 NGO와 정부가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부터니까 정확하게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OECD 자살률 1위라는 21년째 1위라는 이런 오명을 벗고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러분이 다 취지 아시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자살 대책 현황, 종교계의 그동안 자살 대책에 대한 노력과 그 조직들이 어떤지 간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지자체와 종교계의 대책을 이야기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 제가 우문현답이라는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 이런 개념입니다. 지난 21년간 2004년부터 자살 대책은 성공적이다 아니다. 어린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아니다. 왜냐?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다 이 말이죠. 둘째, 지자체는 자살 대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생명보호와 자살 대책에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명보호와 자살 대책에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니다. 나서야 한다. 종교계는 자살 대책을 지역사회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니다. 헷갈리죠? 아니답니다. 제가 보기는. 자, 여섯 번째, 종교계는 지자체의 자살 대책 민관협의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니다. 예, 아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용어 정리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용어 정리는 두 가지입니다. 예방과 대책, 활동과 운동, 이 개념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세우는 것, 예방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방만 갖고는 어휘 개념입니다.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책이라는 키워드로 대체돼야 된다. 어떻게? 대책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인 문제를
계획도 하고 수단도 동원하고 해서 세우는 것이 이 대책이다. 그래서 생명보호와 자살은 앞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일어나는 행위, 일어난 이후까지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이라는 의의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동과 활동. 제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4년 하면서 10년, 20년씩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아만족과 자아실현과 행복감과 자원봉사의 뜻은 훌륭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활동으로 멈추지 마시고 운동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자원봉사 지도자들께 워크숍할 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활동이라는 개념은 글자 그대로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고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운동이란 뭐냐?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적 행위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자기 만족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역사회 문제에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지도자로 활동을 해달라. 그건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운동이다. 제가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개념 정의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활동보다는 이제는 자살 예방도 운동으로 전개돼야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자체와 종교계의 자살 대책 현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넘어가죠. 4가지 기준입니다. 정책 결정자의 정책 의지, 생명 정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나 가치나 의미에 대한 인식의 수준 및 책임감. 제가 이 첫 번째 이 기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청와대에 근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돼서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주변의 참모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철학과 사상으로 정책 제안도 하고, 집중된 권력,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 설득, 동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의 정책 의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현장에서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낄 겁니다. 지자체장 한 사람 선거로 뽑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의지와 관심과 열정과 책임감이 지자체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지자체장이든 국가든 오늘 희망재단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희망재단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러면 지자체가 장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자 하고, 세 번째는 지자체가 지금 자살 예방센터도 있고 조례도 만드는데 이게 수준이 어느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관주도로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거버넌스, 민관 협력 모델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4번째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준에 의한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양두석 안실련 센터장님이 계시는 조직이 국회의 자살 예방 포럼과 같이 실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 지난해 229개 지자체 중에서 민간협의체 위원장을
지자체장이 겸하고 있는 곳은 몇 곳? 16곳입니다. 7%밖에 안 됩니다. 표현을 다시 하면 지자체장이 의지가 아직도 너무나 약하다. 100% 중에 7%밖에 안 된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살 예방센터 40곳입니다. 229 중에.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제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4년 하면서 경기도의 생명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40개 중에 20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4년 동안에 행복경기, 생명사랑 행복경기 이 캠페인을 4년간 해가지고 경기도가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17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예, 조그마한 나비 효과입니다만. 자, 조례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229개 지자체 중에서 조례는 212곳이 그래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없는 곳도 상당수가 있다는 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 세부 과제 중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지역의 사회 보장, 사회 복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자살 예방 분과가 운영되는 데는 29곳입니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회에 자살 예방 분과가 있는 곳이 29곳 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29개 지자체 중에 민간협의체는 그래도 반 이상이 63.8%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회의만 합니다. 이래 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종교계 자살 대책 조직. 꽤 역사가 되었습니다. 캐톨릭의 경우 보십시오. 88년도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 자살 예방센터가 있죠. 역사가 꽤 오래돼서 88년이고, 불교 상담 개발은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25년 6년째죠. 원불교 2007년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자, 기독교 라이프 호프 2012년, 그리고 뭐 생명의 전환은 지금 48년, 원래 50년 아니에요? 50년. 네,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나 천도교는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자, 이 틀을 보고 그동안의 노력을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에 자살 예방 협회하고 희망재단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 대표자들이 모여서 자살 예방 대책 토론회도 했었고, 11년도에는 한마음 운동본부가 자살 예방 활동과 입문 과정이라는 프로그램도 개설을 했었고, 종교인 평화회의 KCRP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자성 스님이 회장하실 때인데, 자살 예방 종교 협약도 보건복지부와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달리하면 협약만 맺고 이게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부족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그래도 이제 올해까지 하면 한 10년간 살자 운동, 자살의 단어를 바꾸어서 살자, 자살 살자, 살자 운동을 4대 종단과 하고 있는데, 좀 내 눈높이를 높이면 예산도 너무 적고 아직도 적극성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족탈불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종교연합 우리 김대선 교무님이 회장으로 계시는데, 저희 시민존중 시민회의하고 2019년도에 종교인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종교인들은 어떤 분들? 현직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은퇴하신 분 내지 생명에 관심 있는 종교인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이 어른들이. 가서 말씀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현직의 조직 체계에서는 안 움직여주니까, KCRP가 안 움직여주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생명을 살리는 지침서까지,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부담을 해서 엄청난 많은 양이지요. 슬프게도 내가 모 교수님한테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 책이 제대로 현장까지 전달돼서 사용됐느냐. 아마 내 창고에 아마 2,000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만들기만 하고 헌님 끝났다 이 말입니다. 책만 만들었지 전달돼서 현장에 사용이 안 됐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3.25 행사 오늘 5회째입니다. 지난해에는 충남도가 그래도 종교계와 자살 예방 협력 모색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충남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게 그나마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와 종교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 앞에 현황을 분석을 했으니 답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국가 차원, 지자체 차원, 종교계 차원 세 가지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법과 제도적 장치나 예산, 이게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큰 틀의 문제 해결이 된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예방에서 대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일본은 대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2006년도에 자살 대책 기본법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정책이 수행됐고 성공을 했습니다. 자, 사전 중심에서 발생 시 사후까지 모두를 포함한 전생애 혹은 생애 주기 중심으로 관통하는 패러다임으로, 그래서 현재 자살 예방법에서 자살 대책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하든지 손질을 해야 큰 틀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17개 광역시도잖아요. 조례를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17개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그러나 문제를 사회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는 데는 서울시 한 군데뿐입니다. 아직도 개인 중심, 안 그러면 정신 분석적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이 조례에 나타나는 광역시도 겁니다. 자, 수요자 중심. 우리나라가 이 땅이 좁고 뭐 지하 자원이 없고 인구 밀도는 높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탑다운 방식입니다. 행정이 아직도. 아직도 행정은 수직적 경향이 높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면 훨씬 더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자, 현재 이제 희망재단이 보건복지부 산하였습니다. 이 생명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국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 제 경험으로 기획예산처 혹은 기획재정부에 가면은 힘을 못 씁니다. 돈 가진 데가 힘이 제일 셉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 가진 데가 행안부가 힘이 셉니다. 네. 농담을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 결정할 때 기재부 과장 만나려고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런 정도로 기재부가 힘이 셉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범정부적 차원의 조직 내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재단 만드는 과정에 뒤에 저희들이 노력을 꽤 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에
우리 팀들이 여기서 세미나하고 세미나한 거를 아는 수석한테 전달해 줘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과가 만들어져서 2명, 3명이 하던 게 15, 6명이 하는, 그리고 4, 50억 하던 예산이 지금 5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과거도 생기고 500억으로 늘어났지만 이거는 아직도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에는 약하다. 그래서 희망재단의 예산이 현재보다 한 10배 늘어나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없이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범국민적 생명문화 조성을 위해서 생명 존중 도시 사업. 우리 김신일 선생님 계시지만 그때는 저는 평생교육연합회 회장이고 선생님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손발이 딱 맞았습니다. 평생교육법을 개정을 하고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했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금 229개 중에 189개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이거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5대5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앙정부가 3억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처음에는 3억 줬습니다. 지금은 그 돈이 없어갖고 1억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니까 지자체가 50%를 부담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3억을 대니까. 그러면 6억 아닙니까? 지자체가, 이거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6억을 써야 되니까 지자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돈이 많은 겁니다. 네. 처음에는 지자체가 평생교육이라는 의의도 몰랐습니다. 2000년, 2001년에 평생학습도시 사업 시작할 때. 네. 그때는. 그러나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189개가 평생학습도시고 대한민국 전체가 평생학습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최강의 평생학습 강국입니다. 제도도 가장 잘 돼 있고 평생학습 참여율도 많이 높아지고, 그 사례를 선생님과 제가 현장에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 문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명 존중 도시 사업을 해야 된다. 상무님, 이 예산 확보하라고 우리가 악각대 드릴 테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해서 그 지자체에 3억씩 안 줘도 됩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한 1억이나 2억 주고 5대5로, 그러면 거기서 또 2억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평생학습도시에는 평생교육과가 거의 다 있습니다. 과가 없으면 지자체에 평생학습팀이 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 이렇게 발전을 해서 평생학습 강국이 되었습니다. 생명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앞장서야 되고 담당 부서가 생겨야 됩니다. 과가 생겨야 됩니다. 과까지 안 되면 팀이 생겨야 됩니다. 지자체에. 당연히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누구와 지역사회의 종교단체, 생명 관련 NGO들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건 발생할 때 사후에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야만 된다. 지자체 장에 글자 그대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의지가 강화되어야 된다. 우리 자살 예방법 제4조에 보면 정책 수립과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나 어떻게 한다는 게 없습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강제 규정으로 만들. 이걸 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벌금을 내거나 다음에 출마를 못하거나 등등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해야 이 생명 문제를 글자 그대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지자체가 자살 예방센터를 지금 전국에 40개 뿐인데 다 설치해야 됩니다. 모든 지자체가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걸 글자 그대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평가도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뿐만 아니라 조례상에
지원 대상이나 실태조사, 보상 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자체 내에 자살 예방 전담 조직 구성을 우리 자살 예방법에라도 우선 급한 대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다 넘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자체는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주도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완성될까?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지역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그게 민관협력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종교계와 수평적으로 연대해서 지역 사정에 맞게끔 지역 맞춤형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자살, 인권, 생명 관련 NGO, 특히 지역사회의 종교 단체들을 공식적인 협력기관으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NSSP라고. 미국은 종교단체를 공식적인 협력 업체로,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종교단체 어떻게 해야 될까? 종교단체에 과감하게 예산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6대 종단이 됐든 7대 종단이 됐든 종단 지도자들이 생명 관련 협의회를, 상설기구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개별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그다음에 전도의 관점에서 각 종교가 하는 그런 일시적인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설 조직으로 종교의 본질은 생명이다. 우리 뭐 다 아시는 내용대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뿐만 아니라 7대 종단, 아까 보셨지만은 지금 4개 종단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하기에는 미안해서 내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 4대 종단, 현재 하고 있는 4대 종단뿐만 아니라 7대 종단이 모두 자살 대책 기구를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찾아가서라도 좋은 의미로 강압을 해야 돼요. 만드세요. 종교의 본질이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운동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 기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인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없는 데는 인력을 새로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신설해라. 그걸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정부가 최소한 5대5의 예산을 지원해야 돼. 적어도 한 종단에 1년에 한 3, 40억씩을 지원을 하고 그 종단들이 자기들 예산을 또 3, 40억을 하면 연간 7, 80억 이 정도만 각 종단이 4개, 5개 종단이 투자를 해도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확 달라진다. 응? 자, 생명 전문가 양성,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우리 선언문에서 읽었지만 성당이나 교회나 사찰이나 교당이나 향교 등등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때는 그 목사님들, 안 그러면 신부님들이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 예문까지 만들어서 전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고 현장 실천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돼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제 이야기는 딱 20분이 돼서 마칩니다. 넘어갑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선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겁니다. 지금은 그 귀한 생명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종교계의 의지, 열정,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인주 박사님께서 우리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 효시 바로 생명문화 이 생명의 전환을 기본으로 해서 생명문화 같이 함께 했던 거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요. 현재까지 작년에 생명존중상 제1회 수상자십니다. 우리 박인주 스승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듣는 바로 이노우에 켄 고치대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보건서비스센터 클러스터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잠시 양력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부터 의과대학 세인트 마리아나 대학 의과대학에 나오셨고요. 2007년도 일본의 미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5년간 후지타 보건대학 의과대학 공중보건학과 교수, 그리고 시네마대학의 공공학과 부교수, 또 공중보건학과 부교수,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군마시 공중보건학과 부교수님, 그리고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치대 의학부 연구교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이노우에 켄 교수님의 주제는 바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방지에 대한 민간단체 네트워킹 운영 방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이노우에 교수님, 우리 참 열심히 좀 설명해 달라고 박수 부탁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高知大学の井上です。My name is Ken Inoue. I belong to Kochi University in Japan. I'm very happy to visit to this place. Today, sorry. Okay. From Japanese, so from Japan to Korea. Okay. 今日はですね、4つの側面から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時間が限られているので早速始め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고치대학의 이노우에 켄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4개 측면에 대해서 4개 측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일본어로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집 27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EXT すみません次。 はい。じゃあ、早速1つ目です、韓国と日本の自殺の推移からまずお話します。 네, 한국과 일본의 자살 추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ちらはですね、世界の自殺死亡率です。 세계 그 자살률 추이입니다. 韓国、日本、どちらも近年高いですね。自殺率、死亡率高いです。 한국과 일본 양측 다 최근에 좀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こちらはですね、日本の自殺率です。 일본의 자살자 수입니다. 1998年に日本も自殺率が急増しました。急に上昇しました。 일본에서도 1999년에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こちらはですね、韓国の自殺者数と自殺死亡率です。 자료집 30쪽에 한국의 자살자 수와 자살률입니다. 韓国も1998年に急増しています。 한국은 1998년부터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ですね、2003年以降、2017年を除いて、OECD 国で韓国は一番自殺死亡率が高いです。 2003년 이후에는 2017년을 제외하고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昨年の8月に韓国に訪れた時に日本の自殺対策をすごく参考にし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学びました。 작년 8월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일본의 자살 대책을 참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次にですね、日本の自殺対策の経過とその詳細を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다음으로 일본 자살 대책의 경고와 그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日本の自殺対策は、私が思うところでは4つの時期に分かれると思います。 일본의 자살 대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まず1つ目ですけれども、先ほど示した1998年よりも以前の自殺対策です。 우선 첫 번째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1998년 이전의 자살 대책입니다. この時期はですね、自殺が行政上の課題とされることは少なかったです。 이 시기에는 일본 행정상에서 자살이 과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今でも実は大変参考になっている日本の自殺対策の一つが、1985年の新潟県松之山町の自殺予防活動です。 지금도 일본 자살 예방 활동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1985년 니가타현의 마츠노야마초의 자살 예방 활동입니다. こちらの取り組みを少し簡潔にお話ししますと、3つのポイントがあります。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松之山町は高齢者の自殺死亡率が高かったですので、高齢者の自殺対策をメインで行いました。 마츠노야마초의 경우에는 고령자가 많았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자살 대책을 진행하였습니다. 一つは老年のうつの調査をして、 첫 번째는 노년 우울증을 조사를 하고 そしてそれを診療所の医師と、保健医さんですね、保健医さんなどがフォローしました。結果を高い点が高い人ですね、リスクが 그래서 高い人。 그 조사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진료소와 의사에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そして大事なことは地域の住民の人に啓発の教育活動を行いました。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지역 주민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いわゆる個人をこう見た上で公衆衛生的に集団として対応したんですね。 그래서 개인을 둘러싼 공중위생적 관념에서 대응을 해나갔습니다. 今でもこのモデルっていうのが高齢者の自殺対策ではすごく参考にされています。 지금도 이 모델이 고령자의 자살 대책에 참고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つ目の時期に次移ります。2つ目の日本の自殺対策の時期は急増した1998年から2006年の自殺対策です。 두 번째 시기는 1998년 자살률이 급증했던 시기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この時期ですけども、実は自殺が急増するまでは先ほどもお話ししたように自殺の問題が行政上の課題に至ることは非常に少なかったで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률이 급증하기 전까지는 일본 행정상에서도 자살을 과제로 삼았던 일은 적었습니다. 急増後も国として基本の方針が策定さ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国の取り組みとしてうつ病対策、そして職場のメンタルヘルス対策が主体となっていました。 자살자 수가 급증한 후에도 정부의 자살 대책 기본 방침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우울증 대책과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대책을 それを各府省が各々行っている状態でした。 그리고 나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こういうどちらかというと大きくまとまりがない中で、次なんですけども、民間団体の方々やですね、自死遺族の方々の方からその対象というのを個人ばかりではなくて社会全体として自殺対策を行うべきなんだという声が上がりました。 그렇게 통합적인 대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던 와중에 민간단체와 자살 유족자들이 목소리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살 대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この声で世の中が
自殺問題への関心がすごい高まりました。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 사회 전체가 자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次の3つ目の時期に移りますと2006年から2015年の自殺対策です。 다음 세 번째 시기는 2006년부터 201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06年の自殺対策基本法が施行されたこと、 2006년에는 자살대책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07年に自殺総合対策大綱が策定されたこと、 2007년에는 자살종합대책대강이 책정되었습니다. そして2009年に地域自殺対策の緊急強化交付金が決定されたことです。 그리고 2009년에는 지역 자살대책 긴급 강화 교부금이 결정되었습니다. 自殺対策基本法から少し見ていきますと、ちょっと古い話になりますが、2006年の6月21日に交付されて10月21日に施行となりました。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을 말씀드리자면 2006년 6월 1일에 공포되고 10월 2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自殺対策基本法においてはその10月に基本法に基づいて自殺総合対策会議というのが設置されました。 자살대책기본법은 2006년 10월에 자살대책기본법에 근거해서 자살종합대책회의가 설치되었습니다. そして2007年の4月に内閣府ですねに自殺対策推進室が設置されて自殺総合対策会議の事務局の機能を担うことになりました。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일본 내각부에서 자살대책추진실을 설치하여서 자살종합대책회의의 사무국 기능을 맡았습니다. そしてその自殺対策基本法で画期的だったのが、自殺が初めてですね日本で社会の問題として捉えました。 자살대책기본법에서 획기적이었던 것은 자살이 처음으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そしてですね、次になっていきますね。それをもう少しこう見ていきますと、その社会での全体の取り組みっていうのはやはり社会的なさまざまな要因があ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그리고 사회적인 대체로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そして自殺というのは起こってからだけではなくて事前予防が大事であることと、発生の危機への対応、発生した後とそういう段階を全てをこう見つめてみるという内容です。 자살을 예방하기에는 자살이 일어난 이유가 아니라 자살 예방과 그 이후 전체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その健康的な問題だけではなくてその基本的な施策の中には職域、学校、そして地域においての国民の健康保持とか体制の整備、そして民間団体が行う対策ということも重要だということが中で述べられています。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본 대책에는 지역과 다른 여러 단체들이 연계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そしてですね、翌年ですね、2007年に自殺総合対策大綱というのが策定されました。 그리고 다음 해인 2007년에 자살종합대책 대강이 책정되었습니다. 実は1998年の自殺の急増の大きな要因の一つが男性の中年層の自殺の増加で、そこが失業とかですね、倒産とか多重債務などなどのそういう要因があったんですね。 실제로 1998년 자살률이 급증했던 시기에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의 중년 남성들의 실업이나 도산 등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ですのでその内容を踏まえてですね、その内容もですね踏まえて失業、倒産、多重債務、長時間労働などの社会的な要因を含めて大綱では総合的に行うという対策を取り組むという基本的な考え方が法として示されました。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요인들을 포함해서 실업이나 다중채무 등의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 담겨 있습니다. 目標も2016年までに2007年ですけど2016年までに2005年の自殺死亡率をベースにして 20% 이상 減らしましょうという目標を掲げました。 수치적인 목표로서는 2016년까지 2005년의 자살 사망률의 20% 이상을 감소시킨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そしてですね、ちょっと先ほどは触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1年後に自殺対策加速化プラン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大綱の一部が改正されました。 그리고 자료집의 37쪽의 위쪽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자살 대책 가속화 플랜이라는 것이 발표되어서 자살 대책 대강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そこにはですね、全部の都道府県で日本の全部の都道府県で自殺対策の協議会を設置しなさいというような内容ですが入りました。 거기에서 이제 개정된 내용은 전국 도도부연 전국 지자체에서 자살 대책 협의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この時期はですね、日本の自殺対策というのは国レベルの、視点で行わ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ね。 이 시기에 일본 자살 대책은 국가 레벨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そして自殺大綱が5年後の2012年に見直しになりました。 그리고 2012년에 자살 종합 대책 대강이 다시 재검토되었습니다. 国レベルで行っていったときにやはり地域レベルで見ていく必要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指針で地域レベルの実践的な取り組みを中心とするというふうに対策が少しずつ転換していった時期です。 그래서 이때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던 대책들을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지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そしてですね、その考え方で2つ追加になったうちの1つが今さっき民間団体というお話をしたんですけども、民間団体だけではなく国と地方公共団体と、民間団体などが一緒に連携して協議を推進しましょうという内容も追加されました。 두 개 정도 추가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そして4つ目の時期になりますが2016年の以降の自殺対策についてです。 자료집 38쪽입니다. 네 번째 시기는 2016년 이후의 자살 대책입니다. 10年ぶりにですね、自殺対策基本法が改正されました。 10년 만에 자살 대책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国レベル、都道府県レベルに加えて市町村においても、市町村の自殺対策計画を定めるものとなりました。 이때 이제 국가 레벨과 도도부현 그다음에 시정청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살 대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その翌年ですね、5年ごとに改正されている自殺総合対策大綱の見直しがまたありました。 그 이후에는 5년마다 개정되는 자살 종합 대책 대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細かいところもあるんですけども、やはり一つ目の地域レベルでの実践的な取り組みの支援強化。 여기에서 이제 변경됐던 포인트 중에서 지역 레벨의 실천적인 그 대책 강화입니다. そしてこの時にですね、長時間労働の話もありましたので、勤務問題による自殺対策を推進するというような内容も含まれました。 이때 내용 얘기가 됐던 게 장기간 노동, 과로 등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そしてまたその5年後の2022年にさらに自殺総合対策大綱が見直し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다시 5년 뒤인 2002년에 자살 종합 대책 대강이 개정되었습니다.
この2022年においてもその、コロナ禍の、情勢によって追加になったものもあります。 여기에서는 여성의 자살 대책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ここからですね、私が経験した複数の地域での自殺対策の、傾向経験をちょっと触れたいと思います。 자료집 4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경험한 여러 지역에서의 자살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私実は三重県という地域にいまして、愛知県名古屋の近くの地域なんですけども、そこに2006年から2012年まで協議会の委員をしていました。 저는 이제 미에현이라고 하는 아이치현의 나고야 근처에 있는 미에현에서 2006년에서 2012년 동안 자살 대책에 관여했습니다. 三重県のその時の自殺死亡率はちょっと示したんですけど、どちらかというとちょっと真ん中から低めぐらいの日本平均のところで、女性の自殺死亡率が少し高い県でした。 자료집의 43쪽에 나오는 미에현의 자살률은 당시의 미에현의 자살률은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였고 여성의 자살률이 조금 높은 현황이었습니다. ここの特徴としては、早い時期からですね、ゲートキーパーリスナーという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ゲートキーパー的な内容を始めていて、その後に、協議会が設置されたというところです。 여기 미에현의 특징으로서는 좀 이른 시기부터 리스너라는 게이트키퍼가 양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협의회가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精神医学や公衆衛生学、そして官民機関が融合した内容でした。 정신의학과 공중위생학, 관민기관의 융합으로 대책이 진행되었습니다. そしてですね、2012年から15年までは島根県という自殺死亡率は高いところの県で、協議会に入っていました。 2012년에서 2015년에는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자살률이 좀 높은 지역에서 대책에 참여했습니다. このようにいろんな島根県の協議会というのはたくさんの人々からたくさんの人員から構成されていました。 보시는 것처럼 시마네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この島根県の方の、当時画期的なことというのは、この協議会のメンバーに、自死遺族の会の方も入っていました。 당시 협의회에서는 자살 유가족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ただですね、やっぱり協議会っていうと非常に大きい団体っていうかですね、大きいのでなかなか中身を話すことまでは難しかったです。対策の中身までは、ね。 협의회의 경우에는 꽤 큰 협의 단체였기 때문에 좀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そういう大きなところを経験した中で、島根県の中に一つ小さな市があるんですね。大田市という小さな市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の協議会ではなく実際の検討会のメンバーの一人として2015年から2022年まで対策をして検討していました。 자료지 45쪽 아래쪽 보시면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시마네현의 오타시에서 자살 대책을 참여했는데 이때는 협의회가 아닌 검토회의 멤버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そこではですね、総合的な対策の中でもどこを重点に置くかというような内容、細かい内容のところのターゲットを当てた部分の検討をしていました。 그래서 당시에는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어떤 대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지 세세하게 타겟을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いろいろと対策の内容を考えて、少人数で考えて、いろんな分野の人で考えて、検討をしていました。 여러 내용들을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最後まとめになります。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そうですね、韓国は先ほどお示ししたように男女とも自殺率が、世界で今トップ高い国です。
日本の、自殺対策大綱のように、全部の年齢層に対して具体的な対策の立案と実行がまずは重要になるかと思います。 한국은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 걸쳐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살 종합 대책 대관과 같이 전 연령층에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입안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そしてですね、行政、医学、警察、公的機関からの対策の、実施と検討とともに、やはり、民間団体と共同して行っていくことは必須と言えると思います。 그리고 행정과 의학, 경찰, 공공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대책의 실시와 검토 그리고 협력과 함께 민간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そしてですね、命を失う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も自ら命を失うということは国益としても非常に損失になると思います。 그리고 스스로 개인이 목숨을 끊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국익에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いう点でもですね、大臣や議員の先生方、そして国の皆さんからの活気づけというかですね、そういう、お気持ちというのは非常にこれからの対策にも活気が出るかと思います。 그런 관점에서 정부 장관이나 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의 그런 조언이나 대책들이 자살 대책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ぜひ日本と韓国と対策もおそらく似通ったところも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また今後とも協力していろいろと検討していければと思います。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자살 대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력을 해서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